한국 서울의 지하철역. 이곳에는 한 네덜란드 여성이 식은땀을 흘리며 이곳저곳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길이라도 잃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찾는 것인지 모를 이 여성은 이내 크게 실망한 표정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의문의 한국인 할아버지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가는데요. 잠시 후 지하철역을 방황하던 네덜란드 여성은 한국인 할아버지에게 어딘가로 끌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여배우의 매니저로 근무 중인 소피라고 합니다. 그 많고 많은 직업 중에서 제가 연예인의 매니저라는 힘든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바로 저의 언니 때문입니다. 저의 언니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끼가 많은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언니를 따라다니며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했었죠. 언니를 옆에서 도와주는 일이 좋았습니다. 언니는 어린 시절부터 아역 배우와 광고들을 섭렵하며 바쁜 스케줄을 이어갔는데 그때부터 어머니를 쫓아다니며 어떻게 언니를 챙기는지 보고 배웠고 나중에는 어머니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에 관해서도 제가 나서서 챙기는 수준까지 되었어요.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바쁜 스케줄을 소화한 탓인지 언니는 뇌수막염으로 세상을 일찍 떠나버리고 말았죠. 저는 그때부터 늘 언니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이 직업을 택했고 지금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하루하루 제가 챙기는 배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저의 천직으로 생각했고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가 챙기고 있는 배우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했죠. 사실 저는 아주 작은 엔터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들도 대부분 무명 배우가 많았고 제가 지금 챙기고 있는 여배우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배우였죠.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저를 위해서였기도 했고 제 배우를 위해서였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의욕만 앞세운다고 해서 일이 술술 제대로 풀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우도 배우 나름대로 원하는 배역과 역할이 있었고 저는 그 배역을 따내기 위해서 갖은 수모를 겪기도 했고 노력했지만 안 되는 일들이 더욱 많았어요. 그런 식으로 배우가 원하는 배역을 따내지 못하는 저라는 매니저는 그저 능력 없는 매니저일 뿐이었고 배우와의 신뢰도 그다지 깊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럴수록 더욱 발로 뛰어다니며 노력했습니다. 그런 저의 노력에 하늘이 감동이라도 했던 것일까요? 드디어 작은 기회가 제 손을 잡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배우에게도 아주 큰 기회가 될지도 모를 그런 기회였죠. 그 기회는 바로 한국에서의 촬영 기회였습니다. 만약 이번 촬영 기회만 성공시키면 앞으로 전 세계적인 인지도가 상승할 것이고 배우와 저의 성공에 보다 한 발 앞서 나갈 것이라는 느낌이 아주 강했죠. 하지만 문제는 배우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계속해서 배우가 원하는 배역을 따오지 못한 무능력한 매니저가 이번에야말로 천상의 기회라며 한국으로 가자고 했을 때 배우의 반응은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배우를 설득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번 한국 촬영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배우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네덜란드나 미국 쪽에서도 일거리가 있는데 굳이 한국에까지 가서 촬영해야 하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심탄회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먼 타국에서의 촬영이고 너의 배역이 그리 크지 않은 작은 배역이지만 지금의 대스타 배우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배역부터 시작해서 고생 끝에 지금의 성공을 만들었다는 것을 인지시켰죠. 결국 가까스로 설득은 시켰고 우리는 한국으로 떠날 제비를 했습니다. 한국까지 가는 배우의 컨디션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동안의 저의 무능력함과 실수들 덕분에 이번에도 그냥 고생만 하고 이렇다 할 성과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충분히 이해는 갔습니다. 배우가 하고 싶어하는 역할 배역을 따오는 일을 매번 실패하는 매니저였으니까 어쩌면 지금 배우의 머릿속에는 이번 일만 끝나면 저를 해고하고 다른 매니저를 찾을 계획을 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우리는 처음으로 둘 모두의 얼굴에 웃음기가 돌았습니다. 먼 여행길로 인해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피곤했지만 한국의 예상치 못한 모습에 절로 웃음꽃이 피어난 것이죠. 게다가 매우 놀랐던 점은 공항에 도착하여 호텔까지 가기 위한 교통편을 알아보았을 때였습니다. 보통 다른 국가들을 방문하다 보면 공항에 도착해서 교통편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공항에서 노숙해야 했던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곧바로 지하철역을 이용해 호텔로의 이동이 아주 간편했죠. 그래서인지 여행으로 인한 피로감이 거의 없다시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분 좋게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알아본 정보였는지라 확인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배우는 저의 믿을 수 없는 제안에 제정신이냐며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죠. 저의 제안은 바로 밤 10시가 넘어가는 시간대에 외출하여 한국의 음식을 먹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촬영까지는 며칠의 시간이 있었고, 그 전에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접해보고 배우에게 한국의 모습들을 조금이라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였죠. 그러다 보면 배우도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더욱 성숙한 연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의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상점들은 네덜란드나 유럽권의 상점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치안 문제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경비나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보고 어쩌면 제가 알아보았던 것들이 모두 과장된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여배우를 데리고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경호원도 없이 여자 둘이 나간다는 것에 투덜거렸고, 더구나 지금 나가봐야 먹을 식당이나 있겠냐는 투덜거림을 들어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투덜거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시간대에 한국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거리에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도 보였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여태까지 공부했는지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고, 편의점에서 식사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분단 국가라는 곳의 치안이 이 정도로 좋을 수가 있나 싶은 마음이 들었죠. 우리는 그날 한국의 소주라는 술과 설렁탕이라는 한국의 음식을 먹었고, 아주 만족하며 호텔로 돌아와 그날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촬영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무명 배우와 매니저답게 아직 모든 촬영에 필요한 장비나 준비물들은 개인이 알아서 해야 했기에 준비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생소한 국가에 촬영을 온 것이기도 해서 자칫 잘못하면 촬영에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압박감은 더욱 심했죠. 그리고 결국 그 사달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은밀하고 중요한 비밀 문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작고 사소한 여배우의 사생활과 스케줄을 비롯한 개인정보까지 담겨있는 중요한 문서였어요. 그 문서가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의 손에 들어가서 악용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죠. 저는 일단 촬영 스케줄이 있는 배우를 촬영장에 두고 혼자서 해당 문서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이 사실은 배우가 모르는 상태였고요. 만약 알게 된다면 저는 곧바로 해고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곳에는 밝혀지면 곤란한 여배우의 은밀한 사생활과 취미까지 모두 담겨있기 때문이었죠. 그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완전히 정신이 혼미해져서 제가 지금 어디를 가야 하는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죠.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촬영장으로 가서 사실을 이실직고하고 초연한 마음으로 해고당하기를 기다리고 싶은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경찰서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이 행동은 네덜란드에서의 생활 방식이 습관적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도시를 이동하거나 어딘가로 이동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지하철을 이용하여 중심 도시로 이동을 한 후에 다른 교통을 이용해 또다시 이동해야 하는 생활 패턴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그곳의 지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일 때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생애 처음으로 오게 된 국가였고, 아직 한국에 방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대로 길을 파악하지도 못했기에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가 아주 독특하고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은요. 아마도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였다면 겪어보지 못했을 그런 경험이랄까요? 식은땀을 흘리며 이곳저곳을 방황하던 저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나이가 지긋하신 한국인 노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노인분은 다소 어색하긴 했지만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영어를 구사하시며 저에게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왔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가 중에서 영어를 가장 유창하게 하는 국가가 바로 네덜란드라는 사실은 그 순간 저에게 있어서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네덜란드 텔레비전 방송에서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더빙하지 않고 영어 자막만 입히는 독특한 문화 때문이었죠. 저는 다급하게 할아버지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문서를 잃어버렸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경찰서를 찾고 있다고. 그리고 혹시나 잃어버린 문서를 되찾기 위해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느냐고요. 저의 사정을 들은 할아버지는 저에게 아주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문서를 잃어버린 장소를 물었고 이곳과 그리 멀지 않으니 자신과 함께 가보자고 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몹시 나쁜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기에는 너무나 선해 보이고 착한 인상의 한국인 할아버지셨지만 영화에서처럼 저를 어딘가로 데려가서 무서운 일행들이 저에게 해코지를 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결국 저는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고 그곳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주위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말도 없이 갑자기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뭐지? 설마 일행을 데리러 가는 건가? 어떡하지? 이대로 도망가야 하나? 영화의 장면들이 떠오르며 공포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국인 할아버지가 다가간 곳은 다름 아닌 편의점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간격을 두고 할아버지를 뒤따라간 저는 할아버지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예의주시했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편의점 사장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무언가 부탁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편의점 사장과 함께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잠시 후 저에게 따라오라며 또다시 어딘가로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데려간 그곳에서 저는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뽀뽀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죠. 알고 보니 지하철역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외국인 관광을 안내하는 외국어 봉사회라는 단체의 일원이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편의점에서 CCTV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고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하던 편의점 사장도 저의 사정을 들은 것인지 허락을 해주었고 누군가 제가 있던 자리에 남겨진 문서를 가져가는 것이 촬영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문서를 들고 간 사람은 다름 아닌 근처 식당의 종업원이었습니다. 해당 직원분은 식당 근처 벤치에 서류 더미가 있자 손님 중에 누군가 두고 간 것이라고 생각하여 식당으로 가져간 것이었다고요. 그리고 영업시간이 지날 때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대로 경찰서에 가져다 줄 계획이었다고 했죠. 이 모든 사실은 제가 챙기는 여배우에게 비밀로 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비밀로 했다면 저에게는 더욱 좋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배우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실직고 했고 그녀도 처음에는 매우 놀라는가 싶더니 이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이제야 알겠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나에게 솔직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어서 고맙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일거리를 만들어 주어 고맙다고. 한국의 촬영을 마치고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온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큰 유명세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하나씩 해내다 보면 언젠가는 그날이 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